네, 저는 청각문화산업대학교의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황이라고 합니다. 교육혁신전략 파트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전략 파트 자체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이걸 발표할 만한 사람은 저희 사업단장님 정도 돼야 발표하겠다. 저희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사업단장님이 지금 이번 행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발표회까지 신경을 쓰시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혁신사업단 직원 중에서 제 선임인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발표 스킬이 부족한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교육혁신 추진 로드맵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 혁신 지원 사업의 주기와 동일한 연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1주기 때 기존에 있었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엎어버리고 새로 짰거든요. 혁신이랑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 24에서 26 로드맵을 짜라고 해서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발전 계획이랑 안 맞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학교는 차기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나 즉 굵직한 구조들을 좀 논의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논의된 내용들을 차용하고 저희가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반대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얹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 계획 목표는 K 콘텐츠 확산을 선도하는 창작 프론티어 양성으로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발전 계획 목표를 세워놨었고요. CK 하트라는 5가지 영역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파트 5가지 파트에 대학 본부의 부서들이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의 운영은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이전의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구조 개선 혹은 시범 운영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었고요. H 부분은 정규 교육과 전공 구조 조정은 교육개발처와 전략지원처, 그리고 교양교육과 기초소양 프로그램은 인재개발처, 흔히 이야기하는 학생처입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원, 그리고 산학취업처가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산학 연계 교육 운영 파트를 맡았고요. 교육지원처가 전산 시스템, 교육공간 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파트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전인교원 인사 관련 제도 운영은 산학취업처와 교육개발처가 맡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미래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미래원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전략지원처이자 혁신사업단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혁신사업비와 교비 예산을 다 들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대학의 전체 사업 계획과 개별 사업들을 관리하고 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부 운영 계획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예산의 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과를 쭉 훑어보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는 학사제도 유연화 그리고 융합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통한 전공 교육 혁신 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규교육 운영과 유연한 학사제도가 메인인 파트인데요. 아무래도 2024년에 가장 큰 미션 중에 가외 미션 중에 하나로 자율전공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체 입학 정원이 1122명이고 전부 3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자율전공은 2025학년도에 26명을 새로 모집해서 3년제로 모집해서 1학기 동안 자율전공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학기 종료 시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형태로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쟁률이 그러니까 입학 자체 모집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수시 1차에서 15명을 모집했고 수시 2차에서 8명을 모집했고요. 이번 정시 1차에서는 3명을 모집해서 전원을 다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전공 운영을 위한 한 학기짜리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교육공간, 그 전공 학생들 26명이 어디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공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간 연계 정규교육 제도를 재선하고 시행했는데요. 융합전공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부전공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각의 전공들이 워낙 특색이 있는 연계되기 좀 어려운 전공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전공들은 좀 서로 연계가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형태여서요.
2024년에 부전공, 융합수강, 연계수강, 자유선택수강 등의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운영하긴 했는데요.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난 인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이야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융합수강 같은 경우는 A 전공과 B 전공이 동시에 강의를 열어서 한 번에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고요. 연계수강은 교수님이 다른 전공의 수업을 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선택은 타 전공의 수업을 듣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운영하고 나서 들었던 저의 약간의 미션은 저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용어가 아닌 점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닌 점 때문에 아무래도 학사제도인데 일반적으로 딱 알아볼 수 있고 남들이 딱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아마 좀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학사제도 구축을 위해서 진로탐색 학점제도, 학적 처리, 다전공제 운영 등 관련된 규정들을 다 정비했는데요. 사실은 새로 만든 규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으나 잘 운영되지 않았거나 이런 새로 제도들을 운영하려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규정들을 정비하는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 및 기초 소양 교육 확산입니다. 저희는 교양교육만 담당하는 교양교육원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전임교원과 초빙교원 그리고 강사님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고요. 2016년에 처음으로 교양교육원을 만들어서 이제 각 전공에서는 교양교육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틀이 잡혔다라고 이제 저희 자평을 하고 1.0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의 교양교육 운영 체계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교양교육 체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자체적인 미션을 만드셔서 2023년에 교양교육 2.0 모델 개발 연구를 하셨고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24년 한 해 동안에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 과정을 개발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바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작자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웹소설, 공연 이런 부분의 창작자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 교양교육은 일반적인 교양교육이라기보다는 1.0 단계에서는 약간 창작자의 삶의 루틴이라든지 건강, 마음 챙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창작자들이 레퍼런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을 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 중심 리터러시 비정규 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사업 신설인데요. 이 부분은 모든 전공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공통적으로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전공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 턱이 있는, 문턱이 있어가지고 쉽게 운영하기 어려운, 좀 돈이 많이 든다거나 주제가 좀 특별하다거나 이런, 그리고 강사님이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인데요. 이 부분은 미래원에서 새로운 비정규 교육 과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하고 이제 내용과 효과들을 학교에 이제 공유를 해주면 전공에서 그 사업들에서 우리도 저런 거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화하실 수 있도록 미래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신 비정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은 안목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해서 운영을 했고요. 현장 답사형 프로그램과 비평 토론 그리고 특강과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이쪽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전공으로 넘어갈 때는 전공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축소된 형태에서 그 컨셉만 가지고 가거나 하는 형태로 올해 사업에 좀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교양교육 2.0 연구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건데요. 표지와 체계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신설된 교과목의 제목을 몇 개 읽어드리면 아까 레퍼런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과목 중에 과학시대, 철학하기, 그리고 동양요괴 대백과, 세상의 모든 음악 이런 과목들이 이제 창작자들의 레퍼런스를 위해서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안목학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그 한옥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한옥에서 차를 마시고 차담을 하고 국악에
음악을 들으며 차담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경북지방 양반 문화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좀 특이하긴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한의사분을 불러서 그 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점을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통 예산으로 사업만 만들어 놓고 어떤 창의적인 사업이 나올지 몰라서 혁신지원 사업비를 자칫하면 좀 교육과 관계 없다고 해석이 될까봐 이 부분의 사업은 교비를 집행했습니다. 네, 안목학교 진행했던 사진들이고요. 이 지금 사진이 저희 학교 내에 있는 한옥입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한옥 그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한옥에 앉아가지고 점도 보고 그 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지역 및 산업체 기여를 위한 학생 지원책의 고도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산학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실습이 그 창작자 계열이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현장 실습이 많이 약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간다 하더라도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학교이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관리 시스템을 좀 리뉴얼을 하고요. 뭐 이전의 이야기이지만 2020년도에 내부적으로 이제 감사를 좀 진행해서 현장 실습의 관리 실태 조사 같은 걸 하고 그 일지가 잘 안 적혀 있거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갈아엎었거든요. 그럼 그거의 후속으로 시스템도 리뉴얼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산업체 타대학 네트워킹 체제를 정비해서 2025년은 아무래도 라이즈에 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했는데요.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를 진행했어요. 저희 해월은 저희 그 학교가 있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동네 이름입니다. 그 지자체 이천시와 함께 진행을 했던 축제였는데요.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학교를 개방하는 열려라 청강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천시에서 먼저 제의를 해주셔서 그 저희 예산과 이천시 예산을 함께 해서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진행을 하긴 했지만 학교의 다른 전공들의 부스도 만들어서 많은 외부 그 지역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학교를 좀 알 수 있도록 오픈하는 행사였습니다. 산업게임사 교육 영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저희 학교가 올해 29주년인데요. 이제 만화 애니 게임이 가장 메인 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해당 전공들이 확대된 시점이 한 10년 전 정도였어요. 그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서 저희 전공 인원도 늘어나고 저희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때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산업계에서는 10년 차, 8년 차 뭐 이런 팀장들이 되는 약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졸업생들에 대한 네트워킹에 대해서 크게 교수님들이 학교 자체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냥 졸업한 다음에 취업 체크하느라고 다음 해 정도에 한번 확인하고 뭐 특강 같은 것 때문에 한두 명 연락되는 학생들만 좀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게임스쿨이나 만화스쿨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졸업생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나름의 산업체 네트워크로 가동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셔서 게임 콘텐츠 스쿨은 CGC라는 컨퍼런스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성과학습 워크숍처럼 3개의 세션 정도를 만들어서 한쪽은 졸업생 세션, 그러니까 현직자 세션, 한쪽은 저희 졸업 예정자의 졸업 작품 세션,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학술적인 세션 이런 정도로 컨퍼런스를 이제 외부 인원들이 참석해서 판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게임스쿨이다 보니까 판교가 제 관련 회사가 많아서 그쪽에서 진행했고요. 만화 콘텐츠 스쿨은 CKMC 웨이브라는 사업으로 그 졸업생들이 학교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하고 나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지금 현재 교육과정 보여주고 지금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냐 뭐 이런 의견들을 받고 그 모여있는 방문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작가로 활동하는 학생들이다 보니 이제 네트워크도 쌓고 저희의 그 강사 모집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사 모집의 풀을 좀 확보하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현장 사진인데요.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애니메이션 스쿨이 이제 메인으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스쿨은 이 프로그램을 사실 시작 자체는 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 제의를 받아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애니메이션 스쿨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약간 조금 큰 꿈을 꾸시게 됐습니다. 그 학교 대학 레벨에서 운영하는, 기존에는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유튜브로 이렇게 오픈을 했었는데 영화제를 만들자라는 꿈을 꾸시고, 지금은 시작은 작겠지만 올해부터 시작하실 생각이고요. 나중에는 커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CKMC 웨이브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막 지금 오른쪽 아래 학생들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다 현직에서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카카오에서 연재하고 이런 작가들이에요. 웹툰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호응이 좋아서 막 1시간 만에 신청이 완료되고 이런 형태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님들은 이를 통해서 좀 굉장히 오히려 교수님들이 약간 붕업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학생들이 다시 찾아주고, 학생들이 이제 우리의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졸업생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우선 학사 관리와 학습 지원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있었는데요. 학사 시스템 자체는 2022년에 좀 큰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연한 학사 제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학사 제도가 변경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유지 보수의 영역이 아니라 신규 개발의 영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매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LMS로부터 시작해서 학사 시스템 개편, 그리고 어떤 시스템 때문에 또 한 번 더 메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는 매해 한 7, 8천만 원씩의 개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추가 개발의 여지는 좀 줄이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 구조 조정과 전공 간 연계 트랙 운영을 고려한 연차별 교육 공간 조정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저희가 융합 콘텐츠 스쿨을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은 융합 전공의 이슈가 있었을 때였는데요. 사실 현재 융합 콘텐츠 스쿨은 그 전공 간 융합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차세대 콘텐츠의 영역입니다.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그 실시간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융합 콘텐츠 스쿨이 2021년에 작게 시작해서 이제 완편이 되자마자 정원이 확 늘어났어요.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 스쿨의 이동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스쿨들이 공간을 어디를 사용할 건지, 어떤 시설을 제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요. 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합 콘텐츠 스쿨의 늘어난 인원이 완편되는 시점은 2026년인데요. 그때까지 올해는 강의실 하나 늘리고, 뭐 내년에는 뭐 하나 일반 강의실과 실습실 하나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구축 지원 파트는 2024년에 그 시설 구축과 관련된 흔히 말하는 공사비와 집기 등이 18억 원 정도 투자됐고요. 교육 기자재 구축이 21억 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은 금액이긴 한데, 융합 콘텐츠 스쿨, 방금 말씀드렸던 스쿨이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PC가 굉장히 고사양의 PC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 대에 500만 원이 넘어가는 현존하는 그 하이엔드급 PC를 사용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실습실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투자 금액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융합 콘텐츠 스쿨의 강의실인데요. 왼쪽이 강의실이고 오른쪽이 스튜디오입니다. 그 왼쪽 강의실은 실습실이고요. 오른쪽 스튜디오는 3학년 학생들에게 한 자리씩 자리를 제공합니다. 아예 1년 내내. 그럼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1년 내내 자신의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는 사용하는 PC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구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기자재 PC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들을 할애를 했고요. 3D 스캐너실이라든지 그리고 모션 캡처실 등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게임 콘텐츠 스쿨도 모션 캡처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에 상단 부분은 융합 콘텐츠 스쿨의 모션 캡처실이고 하단은 게임 스쿨의 모션 캡처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두 스쿨에서 모두 모션 캡처실을 요구하셔서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좀 논의가 있었는데 두 스쿨이 지향하는 모션 캡처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융합 스쿨은 자이로식의 모션 캡처, 게임 스쿨은 카메라식의 센서식의 모션 캡처 요청하셔서 결국 둘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스쿨에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다 만들었고요. 지금 두 개 스쿨 모두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 및 교원의 역할 전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학 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는데요. 사실 개발은 이제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지난 4, 5년간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만 무료 과정이 아닌 유료 과정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일정 수량 이상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실적들은 유료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료 과정은 뺐고요.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무료 과정은 꾸준히 경기도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과정을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약간 좀 다른 컨셉으로 그 현직 교사님들, 중고등학교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교원의 전공 전환 배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분들은 소속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전공의 수업을 한다거나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에 비해서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역할 전환을 위한 교수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 교원이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섭메이트, 이거 수업메이트라는 뜻입니다. 그 교원 워크숍 전체 일정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연구들을 진행해 보시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사진들이라 이런 사진을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이번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많은 과정을 만들었다가 폐강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은 가죽공예, 베이커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성공률 높게 살아남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선메이트 프로그램 사진들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했던 교육 혁신 전략을 이제 25년, 27년으로 이어지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각 부서에 그 사업 계획에 넣었듯이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각 세부 사업들, 추진 과제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계획에 반대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따와서 새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연간 운영 계획을 아마 25에서 27 레벨로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